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어김없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두 개죠. 열어주세요.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채권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삼성전자. 오늘 이슈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 노조 파업.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면서요. 네,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정규직만 12만 4천 명이 넘고요. 이 가운데 이 복수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2만 한 7,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이들 노조가 공통으로 노사교섭에 결렬이 돼서 이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투표 대비 97.5%의 창성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높은 찬성률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투표한 사람 대비니까 네. 뭐 전체 직원을 뭐 다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높네요. 2만 800명 정도의 투표가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97.5%면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노조가 아니라 이 노사협의회와 사측이 이 임금 협상을 해왔고 노조는 쟁의행위 하겠다 몇 년간 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임금 협상안 5.1%를 이 노조가 거부를 하고 6.5% 달라. 그리고 추가로 유급휴가도 하나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실제로 노조가 그동안의 실력 행사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데 노조가 이번에 이 쟁의행위 찬성하면서 오는 17일입니다. 화성의 삼성전자 DSR 타워에서 1,000명이 모여서 준법 투쟁을 먼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노조가 연차 비용을 직원들한테 노조원들한테 보상을 해줄 테니까 1,000명이 화성에 모여서 일단 실력 행사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느새 삼성전자 노조 가입한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군요. 역시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지적했듯이 임금 인상을 뭐 항상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노조는 뭐 그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임금 인상이라든지 좀 더 달라. 뭐 이게 이제 갈등의 첫 번째 이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분위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 자체가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노조원이 좀 아까 이제 12만 명 중에 지금 우리 투표 참여한 사람이 뭐 2만 3만 명 정도니까 네. 딱 대표성이 정확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그동안에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했었던 노사협의회와의 원만한 해결을 더 중시해왔던 거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의 노조는 강성노조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강성노조가 없었던 삼성전자 역시 노조 대응에 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일이었습니다. 그 임금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이 항의 방문을 사측했을 때 삼성전자의 인사팀, 피플팀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뭐 부상당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는데 그때 이 사내에서 피플팀이 굉장히 너무하다. 이 노조 동정 여론이 좀 생겼고 이런 불만 때문에 내부 응집력이 생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삼성전자로 이직한 사람들의 말 보면 참 뭐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뭐 그걸 다 옮길 필요는 없지만 또 하나는 역시 돈일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임금의 인상률 문제가 있지만 노조 측 이야기 들어보면은 경영진과의 신뢰 문제 있었고 그리고 성과급을 둘러싼 불만이 이번에 폭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OPI라고 해서 매년 초에 전년 연봉 대비 한 50% 최대 지급을 해왔던 그렇죠.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예. 이번에 반도체 부문에서 OPI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터지지가 않았는데 이 OPI가 안 나와서 임직원 불만이 커진 게 있습니다. OPI라는 게 이 재원 배분이라든가 이 산정 방식들을 보면은 지난해 실제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자본 투자 비용이 높으면은 이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반도체 부문 적자 났으니까 이런 설비 투자했다면 성과급 못 받는 구조에다가 적자 났으니까 지금 임금 부분에서 불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업이 잘 나가면 당연히 성과급을 더 주는 거고 이제 적자 나고 뭐 이러면 성과급을 뭐 못 주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열 받겠죠. 이런 노조 이슈가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노조 이슈가 발생하면 이 생산 효율성이나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12만 4천 명이 넘어가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첨단 반도체 투자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TSMC가 미국의 투자 규모를 기존 대비 62.5% 늘렸습니다. 그 노조 이슈가 삼성전자 자본 투자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생길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내부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도 조금 살펴볼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에서 투자 비용을 빼는 이 EVA가 실제로 어느 경우에서는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렸고, 실제로 과거 사례 보면은 하이닉스가 2020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2021년에 영업이익에서 그냥 10%를 떼는 EVA 방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성과급을 변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칫해서 투자를 조금 축소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었고요. 사실 어젯밤에 이제 TSMC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미국 정부가 TSMC에 보조금을 66억 달러 굉장히 많이 주기로 했단 말이죠. 삼성전자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텍사스에 공장을 지으면서 지금 뭐 계속 부정적인 노조 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이 보조금 받겠죠? 어떻습니까? 받을 거고, 생각보다 TSMC 사례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이번에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TSMC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은 5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출금 지원까지 합치면 전체 한 116억 달러 정도를 미국 정부로부터 TSMC가 직접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수준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한국경제 자매지주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 삼성전자가 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는 반도체 공장 투자를 기존의 2배 이상인 44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 냈습니다. 이르면 15일 날 삼성전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놨었고요. 네, 그럼 보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를 더 확대하니까.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규모 예상치는 6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이 더 상회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투자 측면에서는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채권 매입 열기가 지금 뜨겁다, 이렇게 나오던데 맞습니까? 꽤 많이 뜨겁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증권방송에서 채권 얘기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숫자 보면 지금 다뤄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5일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12조 원이 넘었습니다. 12조 6,8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순매수 규모 대비 4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개인의 채권 보유 잔고도 50조 원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 이달 5일까지 코스피에서 개인은 12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매수일을 보이는 코스닥에서도 순매수 규모가 4조 원 정도에 그쳤는데,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 현상이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일단 코로나 전만 해도 채권 들고 있는 개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022년 전에는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한 10조 원 채 안 됐거든요. 지금 5배나 뛴 겁니다. 5배나 뛴 거고, 왜 그런 거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큰 틀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현재 높은 이율을 장기간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채권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수요가 생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금리 이득을 노릴 수 있는 이 만기 30년짜리 이 초장기 국고채가 지금 현재 인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오를 만큼 올랐다면 이 돈들이 채권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미국에서 보여왔었는데, 이런 유사한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국고채 같은 경우 뭐 1, 2년짜리 갖고 있어도 상당히 예금금리만큼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회사채는 더 높은 금리 받으니까 채권 투자가 지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열기 계속될 가능성 더 높다고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수요 자체가 지금 높아졌다는 게 확인했는데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개인의 투자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겁니다. 아마 기재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조금 좋아할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은 오는 6월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최소 규모 10만 원이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 과세의 이 혜택도 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점 기대가 조금씩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 박우경 부장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금리 인하 시점 기대가 조금씩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건 역으로 보면은 금리
이 효과를 누리고 싶은 채권 투자 열기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채권 투자 열기 자체가 뭐 증시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채권 투자 자체로 비교적 안정적인 고금리 수익 얻으려는 우리 투자자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로에 대해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